안녕하세요. 저는 필립의 새한방의 광팬인 여성입니다. 제가 외톨이로 자라서 그런지 사연 듣는 걸 참 많이 좋아해요. 여러 사연 채널을 들어봤는데 필립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항상 으뜸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 전에 사연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을 써서 보낼까 말까 고민을 거듭해왔어요. 평생 일기도 써본 적이 없던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써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재밌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커다란 문처럼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고 여러 번 글을 쓰고 연습해보니 나름 재밌고 전달도 잘 될 것 같아 오랫동안 써온 저의 이야기를 이제야 전해봅니다. 부디 필립님의 목소리로 제 사연이 읽히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살에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각자의 사정이 있으셨는지 저를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21세기의 보육원이라면 아이들이 지내는데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물론 하루 세끼 밥 잘 나오고 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어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에는 예전과 비교하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의 악습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었어요. 바로 서열이라는 게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조리와 구타, 얼차려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저는 7살의 나이에 언니 오빠들에게 감당이 안 되는 벌을 받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았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을 보내자 더는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곳에서 지내느니 혼자 도망가서 사는 게 낫겠다 싶었죠. 어느 정도 머리도 크고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때 저랑 동갑인 친구가 만 18세까지 버티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며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돈이고 뭐고 괴롭힘 받는 것도 싫고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동생들을 혼내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15 나이에 보육원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인력소에 가서 보육원에서 탈출했다는 사정을 말했더니 숙식 제공되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식당과 파출부 2곳이 있는데 어디 가고 싶으냐고 말에 주저하지 않고 파출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식당에서 일하다가 보육원 관계자들이나 언니 오빠들이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자취를 감추고 할 수 있는 파출부 일이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선택했어요. 대저택에서 먹고 자며 파출부 일을 했는데 힘든 건 없었어요. 보육원에 비하면 천국이 따로 없었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파출부 이모 2명이 있었는데 제가 조카 같다면서 잘 챙겨주고 배려해 주셔서 많이 편하게 지냈어요. 거기서 3년 정도 일하자 주인 집이 이민에 가는 바람에 다른 집에 파출부로 옮겼는데 이번에도 역시 일은 할만했습니다. 손끝이 야무지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섬세한 성격이어서 청소든 빨래든 밥상이든 주인 집 식구들을 만족시키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3, 4년에 한 번씩 집을 바꿔가며 파출부로 일했더니 어느새 저의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어요. 보육원 언니 오빠들의 눈에 띄지 않고 지내려고 선택한 직업을 20년이나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아서 혼자 살 집도 있었고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사 먹기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립된 생활을 해서 그런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 하나 없었어요. 당연히 애인도 한번 사귀어보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기댈 사람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던 중 제가 파출부로 일하는 주인집에 손님으로 온 남자 한 분이 있었어요. 주인집 어른이 대학 교수였는데 스승의 날에 제자가 찾아왔답니다. 고급 양주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온 남자는 주인집 어른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저는 상을 차려주고 치워주며 그 남자와 스쳐가며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저를 예쁘게 봤는지 주인집 어른에게 저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 여자분은 누군데 저렇게 미인이세요? 아,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도우미야. 왜? 마음에 드나? 내가 알기로 아직 미혼이니까 연락처라도 직접 물어보게. 아, 도우미시구나. 자네 반응이 왜 그래? 설마 직업을 따져가며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내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았나? 교수님, 아니에요. 도움이라고 해서 무시한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연락처라도 물어봐야겠어요. 너무 예쁘셔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남자는 설거지하는 제 옆으로 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반했다는 말과 전화번호를 묻더군요. 전 김순수라고 해요. 올해 40이고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도우미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래요? 36년 동안 살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36이요? 오, 그럼 우리 궁합도 보지 않는 4살 차이네요. 도우미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김 교수라고 해요. 이름만 듣고 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파출부입니다. 이름도 똑같이 숫자로 끝나는 것도 비슷하네요. 교수씨, 우리 조만간 맛있는 밥 먹지 않을래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좋아요. 저도 주인집 어른이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볼게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인연이 되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첫 연애라고 하니 무척 쑥스럽네요. 여하튼 고립된 삶을 살던 저는 그이 덕분에 남산도 가보고 놀이공원도 가봤습니다. 또 비싼 호텔 식당도 가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 사랑이 깊어지며 자연스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순수 씨를 따라 처음 시댁에 갔더니 고급스럽고 우아함이 뿜어져 나오는 시어머니와 남편만큼 멋있는 시동생 둘이 있었고 엄청나게 멋을 들인 동서 둘이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사업가였고 동서 둘은 한 대학의 교수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더니 시어머니와 동서 둘이 피식 비웃더군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라고 합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가씨 이름은 교수인데 하는 일은 도우미? 이거 일은 값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교수 이름을 달고 파출부라니까. 내 평생 이렇게 배꼽 잡히게 웃기는 상황은 처음이네. 그러게요. 교수는 저랑 동서가 교수인데 식모 이름이 교수라니요. 지금 몰래카메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웃기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난 거예요? 대기업 임원이면 수준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건 아닌가요?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 집안처럼 수준 높은 곳에 식모가 오다니. 하나님 부처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형님도 참, 설마 저 식모 아줌마한테 형님으로 모실 일이 오겠어요? 어머님, 이 결혼 허락하실 거예요? 식모한테 형님이라고 해야 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니겠죠? 무슨 소리를 그렇게 무섭게 하냐? 식모지라는 애를 우리 집안 맏며느리로 드리라고? 택도 없는 소리다. 걱정하지 말거라. 그네 너 만난다는 애가 이 식모 아가씨야? 집안 과오 떨어지게 이게 뭐하는 짓이니? 시어머니와 동서 둘이 저를 조롱하자 승수씨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시애수씨들이나 엄마나 말 조심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의 연을 맺을 거고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태도로 말씀해 주세요. 뭐가 어째? 그냥 심심풀이로 사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겠다고? 야, 너 눈깔이 어떻게 된 거니? 천의 고아의 식모지라는 애를 나더러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 얘 치워라.
식모가 어디 분수도 모르고 내 며느리가 되겠다고 기어들어와.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결혼할 거예요. 어차피 엄마나 저나 20년 동안 안 보고 살았잖아요. 저를 키운 건 미국에 있는 아버지지 엄마가 아니라고요. 뭐가지? 네 새엄마가 날 키웠다고 나들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거냐? 꼭 틀린 말은 아니죠. 동생들은 엄마랑 살아서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반대로 하든 인연을 끊든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이런 식으로 제 애인을 대하는 걸 보니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이 집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수 씨가 아주 세게 말했더니 시어머니와 동수들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를 허락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승수 씨가 결혼식에 시아버지가 오기로 했다는 걸 듣게 되자 전원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승수 씨는 시아버지가 계신 미국에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시어머니와 동생들을 찾았는데 그다지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걸 보니 저로서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를 식모 어쩌고 하면서 흉을 보는 것도 몹시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와 승수 씨는 미국에 계신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의 축복 아래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분은 제가 고아의 가사도우미 일을 20년 동안 했다는 말을 듣고는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명절 때나 연말에 놀러 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아쉬운 이별을 했답니다. 이후 남편과 신혼을 꾸리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동서들이 찾아와서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쓴소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자식과 인연을 끊을 만큼 모진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식모야, 아니 맏며느리야.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집안 행사가 있으면 얼굴은 보고 살자. 물론 주제넘게 우리랑 친분을 과시하려고는 하지 마라. 적당한 선에서 한 식구로 지내자고. 네, 어머님. 승수 씨가 이끄는 대로 잘 따르며 살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남편 뜻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들은 여전히 저를 놀리는 게 재밌는지 비아냥대면서 까불더라고요. 식마 형님, 어디 솜씨나 봅시다. 우리 왔으니까 한 상 가득 차려보세요. 그러게, 식모지를 20년이나 했으면 베테랑 아닌가. 그동안 남의 밥상을 얼마나 많이 차렸겠어요. 우리 배고프니까 제대로 좀 차려봐요. 동서들아, 어머님 앞이라 내가 크게 뭐라 하진 않을게. 그런데 두 번 다시 식모라는 말과 내 직업을 조롱하는 말을 하면 니들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대충 알지? 너희같이 온실속 화초처럼 지낸 애들은 10초 안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게만 될 수 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뭐야? 이봐 식모 형님. 둘째 동서가 식모라는 단어를 뱉자 저는 시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동서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눈, 코, 입을 한 대씩 갈겨줬습니다. 그러자 셋째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길래 무릎으로 배를 올려쳤더니 아침에 처먹은 밥을 바닥에 토하더군요. 동서 둘은 10초 만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콜록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보시고 많이 놀랐는지 뒤로 두 걸음 물러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서들아,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야? 아니면 조금 더 붙어볼까? 잘못했어요, 형님. 저희가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죄송해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건데 자꾸 실수하면 이렇게 혼나는 거야. 이제 내가 어떤 년인지 알겠지? 네, 형님 조심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일어나서 편하게 앉아. 그리고 밥 차려 올 테니까 어머님이랑 쎄쎄쎄를 하든 수다를 떨든지 하고 있어. 어머님,
왜 이렇게 얼어 계세요? 점심만이라도 하나 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방금 뭘 본 건지, 이 식모, 아니, 큰애야. 주방에 들어가거라. 우린 거실에서 TV나 보고 있으마. 그렇게 세 사람은 저에게 잔뜩 쫄아서 정자세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다리더군요. 30분 뒤 제가 차린 밥을 먹고는 조용히 퇴장했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댁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뒤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동서들이 시댁에서 파티가 있다며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회사의 업무 때문에 바빠서 참석하지 못해서 혼자 가게 되었죠. 시댁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카드 한 장을 내밀며 말하더라고요. 큰애야, 네가 오늘 수고 좀 해줘야겠다. 가서 장 좀 봐와라. 네 솜씨가 필요해. 네네. 동서들이 파티를 한다고 하니 제가 도와야죠. 알겠어요, 어머님. 그래서 저 혼자 장을 봐오고 주방에서 파티상을 잔뜩 만들어 거실에 차렸습니다. 이윽고 동서들과 손님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시어머니만 인사를 시켜주고 저는 가사도우미 취급을 하더군요. 아줌마, 상 다 차렸어? 이게 뭐야? 그냥 집밥을 차리면 어떡하나? 내가 파티하는 날이라고 했잖아. 아줌마 한식집 안 가봤어? 내가 오늘 얼마나 귀한 분들을 모셔왔는지 알아? 호텔 한정식에 나오는 거 이상으로 처리한다고. 이거 다 치우고 새로 차려와. 시행모 수준이 뭐 그렇죠. 파티라는 걸 해봤겠어요. 그냥 돈 주고 뷔페나 부르시죠, 형님. 아니야. 그래도 이 식모가 손맛이 좋아서 음식은 기가 막히잖아. 아이, 식모.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빨리 주방으로 튀어들어가서 스페셜한 것 좀 만들어 와. 두 동서와 시어머니는 미이 짰는지 저에게 반말을 찍찍하면서 식모 취급을 하더군요. 기분이 몹시 나빠서 엎어버릴까 하다가 참고 손님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 꾹 참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음식들 몇 가지를 해서 나갔더니 막내 동서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더군요. 식모, 이거 받아. 이 전문 요리가 일품이네.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 뭐해? 식모한테 10,000원이면 큰 돈 아니야. 주저하지 말고 얼른 챙겨놓어. 이 무식한 아줌마야. 네, 사모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돌려드릴게요. 10,000원 아주 감사하게 값지게 잘 쓰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며 동서를 노려봤는데 식구들은 지난번 저에게 얻어터진 걸 복수하려는 건지 계속해서 식모 거리면서 저를 조롱하더군요.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상을 치우기 전에 한 소리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동서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제주도에 가는 길이라며 저에게 집을 깨끗이 치우고 돌아가라고 말했답니다. 정말 열받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시모와 동서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채로 지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믿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낯선 남자가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김지수 씨? 혹시 우리 보육원에서 지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찾고 계신 분이 맞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그 순간 저는 16살에 버린 이름을 듣고 지옥 같은 보육원의 언니 오빠들이 저를 찾으려고 사람을 보낸 줄 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당신 누구야? 누가 보냈어? 네? 누가 보낸 건 아니고요. 전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보육원에서 자란 김지수라는 이름의 여자를 찾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내가 그 보육원에 나왔는데, 아니, 거기서 살다가 도망쳤어요. 이름까지 바꿔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로 찾아온 겁니까? 우리가 찾던 김지수 씨가 맞으시군요. 교수 씨라고 불러야겠죠? 보육원에 자료가 거의 없어서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지금 김 교수 씨의 어머니가 애타게 찾고 계세요. 뭐라고요?
어머니, 날 버린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되나요? 그때는 어머님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그러셨대요. 자세한 건 어머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30년 만에 날 찾고 있다. 웃기는 사람이네. 지금 날 찾으면 고맙다고 달려갈 줄 알았나 보지. 이봐요. 내 말 똑바로 들어요. 나를 지옥으로 보낸 엄마라는 인간은 내가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증오와 원망하면서 끝까지 살겠다고 전하세요. 김 교수씨, 잠깐만요. 어머님은 장애인이세요. 두 다리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 말을 듣자 엄마가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이모로 기억되는 분이 제 손을 잡고 데려다 줬었죠. 저는 장애인이라는 말에 머리가 깨질 듯이 복잡하고 아파왔습니다. 네. 그랬던 거야. 기억 형편이 되지도 않고 능력도 되지 않아서 날 버린 거였어. 그때 당시에 어머님은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데다 교수씨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까지 하셨죠. 물론 아버지라는 분은 그날 이후 연락이 되지도 않고 생사도 확인이 안 된답니다. 교수씨, 어머님은 휠체어를 타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시며 살아왔어요. 교수씨를 찾아야겠다는 일령하에 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돈 벌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일자리를 구해봤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 금세 잘리고 말았다고요. 교수씨, 어머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충 이해되시죠? 금마라는 사람도 파출부를 했다고요? 그거 참 재밌는 우연이네. 나도 20년 동안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는데 말이에요. 좋습니다. 엄마를 만나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망하던 엄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파출부로 일하고 있다는 대저택으로 찾아갔어요. 집주인이 저와 엄마가 그곳에서 편하게 만나라고 배려해 주셔서 상봉을 하게 되었죠. 두 다리가 없는 엄마는 휠체어를 타고 넓은 거실에서 현관까지 달려오시더군요. 네가 지수구나. 내 딸 지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랜만입니다. 교수야, 이 엄마 원망 많이 했지? 네, 그랬었는데 지금 엄마를 보니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이 가여운 것. 이 엄마가 널 버리고 사는 인생은 생지옥이었다. 널 찾으려고 오랫동안 찾았지만 늘 실패였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사가 네 어릴 적 사진을 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어렵게 찾았다구나. 이름을 바꿨다고? 네. 보육원 언니 오빠들이 찾아와서 보복할까봐 무서워서 바꿨어요. 지수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저에겐 공포와 두려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은 이름은 교수예요. 김교수. 교수처럼 크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지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미안하다 우리 딸. 새로 지은 이름 아주 예쁘구나. 우리 딸. 엄마가 한번 하나 봐도 될까 교수야? 네. 하나 주세요. 저는 나이 40이 다 되어서야 엄마 품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엄마의 거친 두 손이 제 등에 맞닿자 눈물의 샘이 터지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엄마를 안으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흐느끼며 울었고 엄마와 오랜 시간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찾은 소식에 남편은 두 팔 벌려 축하해 주었고 사위 노릇 해보겠다며 선물을 바리바리 사서 엄마가 일하는 대저택에 자주 찾아갔어요. 집주인이 엄마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어서 모든 걸 이해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암투병 중이었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 엄마의 손이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와 집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축하한다고 신혼집을 찾아왔답니다. 형님,
엄마 주셨다면서요?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라면서요? 두 다리가 절대 안 됐다고. 7살 때 버린 엄마가 왜 다시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끔찍한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다니 이건 무슨 드라마 같아요, 형님. 어머님, 이거 억지로 짠 막장 드라마 같지 않아요? 동서는 역시나 개념 없는 질문만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무개념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야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 엄마는 다리 없는 빙신에 식모살이 하는 여편네란다. 이게 말이 되니? 우리 집안에 식모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애매하는 사람도 식모라는 게. 난 이 말을 듣고 어찌나 소름이 끼치든지 아직도 닭살이 없어지질 않아. 둘째야, 대패 있으면 좀 가져와라. 어머, 진짜 닭살이 심하시네.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봐요, 어머님. 그럴만도 하죠. 형님이랑 제가 교수여서 집안 명성을 올려놨는데 갑자기 식모라는 맏며느리가 생겨서 가오가 푹 죽었잖아요. 야야, 큰애야. 너 어디 가서 우리 집 며느리라는 소리 하지 마라. 행여나 둘째, 셋째 애들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교수 가족 중에 빙신이 있다고 하면 가오가 세 사람에게 화를 내봤자 도와지도 않을 것이고 제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 한 귀로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만 저희 엄마한테 잘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엄마가 만나는 게 싫어서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엄마가 일하는 곳의 집주인이 돌아가셨어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그분의 장례를 치러드리기로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이는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많은 사람이 빌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며 시댁 식구들을 언급했습니다. 여보, 대저택 이모님도 한 식구인데 우리 식구들 부를까? 뭐? 아니야, 됐어. 괜히 우리 엄마 보면 시비 거실 거야. 그리고 동서들이랑 어머님은 오늘 다른데 장례식 가신다고 했어. 그래? 누가 돌아가셨대? 나도 잘 몰라. 나더러 장례식장 와서 서빙하라고 하길래 그냥 무시해버렸지. 재수씨들이 아직도 그래? 아유, 이것도 진짜 개 진상이네.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이, 미안해. 당신이 왜? 사과는 됐고 오늘 장례식 가서 도울 일 있으면 같이 잘 도와주기나 해.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이모님의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명복을 빌어드리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했고 남편은 조문객들을 자리에 안내해주고 상주 옆에서 도울 일을 찾아가며 있었습니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이모님의 영정사진을 보고 슬피 울기만 하셨고요. 한참 동안 일하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조문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남편과 저 그리고 이모님 아들인 상주는 밖에 나가 바람을 쐈습니다. 두 남자는 줄담배를 태우며 저더러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세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동서 둘이 와서 상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어머님, 연락 안 드렸는데 여긴 어떻게? 어머나, 너 뭐니? 우리가 더 놀랬다. 네가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여기 개나 소나 들어오는 데가 아닌데 넌 돌아가신 분이랑 무슨 사이인 거야? 소름. 형님이 여기 왜 있어요? 설마 여기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줌마가 형님네 엄마? 맞네. 헐, 우리 대학 이사장님 어머님의 집에서 일하는 식모가 형님네 엄마. 세 사람이 왜 이모님 장례식에 왔나 했더니 대학 이사장인 이모님의 아들이 동서들이 교수로 있는 대학의 이사장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상황이 어찌되었듯 엄마를 시댁 식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동서들, 이쪽이 저희 엄마예요. 엄마, 내 시어머니이시고 동서들이에요. 아이고, 이제야 뵙게 됐네요. 사돈, 여기서 반갑게 인사하긴 뭐하지만 만났으니 인사나 나눠요. 그리고 동서분들도 저희와 대단한 인연이네요. 호식이 대학의 교수들이라고요. 엄마의 말씀에 시어머니와 동서들이 고개를 돌리며 피식 웃더군요.
인사를 무시하는 건 물론이었고 대학 이사장인 이모님 아들을 호식이라고 친근하게 이름 부른 게 웃겼나 봅니다. 진짜 의의가 없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을 호식이라고 부른 거야. 식모 나부랭이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주인 이름을 그렇게 막 불러도 되나? 형님, 이거 맞는 거예요. 저런 무식한 집안이 사돈이라니 끔찍하다. 모녀가 식모 잘만 하는 무식한 것들이어서. 말하는 것도 무식한 자체라고. 어디 감히 우리 이사장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야? 동서들의 막말에 이어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식모 아줌마. 우리랑 사돈인 것도 개쪽팔린데 내 며느리를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지. 아무리 이사장님이 친절하고 좋은 분이어도 그렇게 남의 집 개 이름 부르듯이 호식이가 뭡니까? 하여튼 무식한 것들은 어디를 가도 티가 난다니까. 거기에다 두 다리 없는 빙신이 눈에 심하게 띄겠네. 어머님, 동서들, 입 조심해요. 엄마 비하는 발언을 한 번만 더 하면 식구고 뭐고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이 식모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애미나 딸년이나 남의 집 종노릇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교수야, 니년 이름이 교수라서 착각이라도 하는 거니? 네 교수 동서들 양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아버님 참으세요. 여긴 장례식장이잖아요. 무식한 년이 하는 말에 대꾸하지 마세요. 원래 자격지심 있는 것들이 저렇게 지랄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나저나 성준 이사장님은 어디 가셨지? 형님, 그리고 사돈 아줌마, 둘이 식모니까 우리 밥 좀 차려봐요. 밥 먼저 먹으면서 기다리게. 아, 뭘 그렇게 꼬라보고 그러세요? 식모 형님? 식모 엄마랑 같이 식모 노릇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세 사람의 막말과 조롱에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 장례식에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몸을 움직였어요. 먼저 양손을 뻗어 동서들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식당 바닥에 지지 끌어서 주방 앞까지 데려왔어요. 야, 이 식문에는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얘 또라이는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형님, 우리 인연을 작살냅시다. 뭐 하나씩 들어서 패주려고요. 동서 둘이 바닥에서 발길질을 해서 저를 넘어뜨렸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광분하며 저를 공격하려고 하자 엄마가 휠체어의 버튼을 눌러 빠르게 달려가 시어머니를 밀쳐버렸답니다. 아, 이 탈의병이지 이 직문년이 뭐하는 짓이야? 이봐요, 사돈. 사돈은 내가 상대해줄게요. 내가 다리는 없어도 당신 정도는 기꺼이 이겨줄 수 있지. 이 빙신이 깝치는 거 보소. 저 타이네나. 내가 오늘은 무식한 니년들이랑 똑같이 무식하게 행동해주겠어. 시어머니가 엄마와 붙었는데 엄마는 휠체어를 앞뒤로 움직이며 싸웠습니다. 둔한 움직임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맞고만 있었죠. 엄마가 시어머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닥에 넘어진 저는 두 동서만 신경 쓰기로 했어요.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박치기를 시킨 다음 아구테일을 날렸어요. 그러자 동서 둘의 입이 옆으로 획 하고 돌아갔습니다. 형님, 입이 갈아졌어요. 씨부아, 이 무식한 년이 사람을 잡네. 내 식문야나, 넌 나는 게 힘밖에 없지? 둘 다 탁주가리가 돌아갔구나. 내가 원위치 시켜줄게. 저는 두 주먹을 동서들에게 빡 소리를 내며 날렸고 돌아간 입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곤 벌떡 일어나 두 년의 머리와 몸을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이러다 사람 잡겠네. 이 무식한 년아. 할 짓이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사람을 패냐? 형님, 지금 이따가 이사장님 들어오시면 저 빙신 할망구 자르라고요. 그리고 인연도 혼내달라고 하자고요. 이 무식한 모녀는 이미 끝났어. 우리가 입을 뻥끗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자고. 이 식문에나, 너 대학 이사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 너랑 네 남편놈도 사회에서 나고자로 만들 수 있다고. 내 말 한마디면 니들 인생은 다 시궁창으로 처박힌다 이거. 더럽게 말 많네. 알았으니까 일단 더 맞아. 아직 분이 풀리려면 멀었으니까 닥치고 맞으라고. 그렇게 저는 두 동서를, 엄마는 시어머니를 개패듯이 패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모님의 아들인 대학 이사장님과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수라판이 된 걸 보고 놀라더군요. 이게 더 무슨 일이죠? 개 교수, 박 교수, 거기서 뭐 하는 거지? 이사장님, 이것들 좀 보세요. 무식한 식모년들이 우리 팔고 있다고요. 당장 저 다리 병신년 잘라버리고 2년이랑 2년 남편도 사회생활 못하게 작살내주세요. 이사장님 오셨다. 이 무식한 년아. 이제 그만해. 넌 이제 끝이야. 그러자 이사장인 호식이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누나, 이것들이 누나랑 이모한테 뭐라고 한 거야? 식모년, 다리 병신, 무식한 년이라고. 그리고 나랑 내 남편도 끝장내겠다는데? 호식아, 이모 장례식에서 이런 싸움을 벌여서 미안하다. 아니야 누나, 괜찮아. 다 때리면 말해줘. 그럴래? 그럼 조금만 더 팰게. 이사장님, 왜 이것들 펜을 들고 그러세요? 식모년한테 누나라뇨, 이모라뇨. 개교수, 저기 휘차 타신 분은 내 진짜 이모고, 니들 패고 있는 누나는 사촌 누나야. 우린 피가 섞인 가족이라고. 개교수 박 교수가 우리 누나 동서들인 걸 알았더라면 진작 혼 좀 내줄 걸 그랬네. 매형한테 무기님한 대학 교수 둘이 누나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들어서 찾아서 조져줄까 했는데 오늘이 날인가 보네. 엄마가 하늘로 떠나면서 일을 주신 모양이야. 회사장님, 그래 무슨? 그럼 저 늙은 탈의빙신 식모가 진짜 이모라고요? 그래, 우리 이모야. 연락 끊긴 지 수십 년 만에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시한부 엄마를 돌봐주신 거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우리 지금 저 때인가요? 확실히 알고 있네, 개교수. 자네 별명이 샤넬 교수라면서? 학생들한테 샤넬백 요구하면서 학점 거래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언제 조사줄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 그리고 박 교수, 자네는 조교를 운전기사로 쓴다며. 그리고 자네 아들 숙제까지 시킨다면서. 둘 다 시리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갑질을 하고 산 거야? 이사장님, 설마 저희를 파멸시키려는 건 아니죠? 아니, 샤넬백 받는 형님이랑 저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저는 모동을 시킨 거지만 이 형님은 노블적으로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했다고요? 파면이 되더라도 이 샤넬백 밝히는 년만 잘려야죠. 인연이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날 배신 때리는 거야? 이게 키워졌더니 어디서 지토수질이야? 닥쳐. 지금 둘 다 죽게 생겼으니 나라도 살아남으려면 사실을 쳐내야 할 거 아니야, 이년아. 이년 봐라. 내가 학생들한테 돈을 갈취했냐? 지들이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거라 문제될 거 없거든? 그런데 너는 조교를 소처럼 부려먹고 노동력을 탁취했잖아. 너야말로 파면당해도 싼 년이라고. 제가 공격을 멈추자 동서 둘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알아서 싸워주더라고요. 싸대기를 날리고 주먹으로 패고 발차기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엄마의 조카가 이사장이라는 걸 알게 되자 바로 손을 바지 앞서프로 모으고 엄마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한 지력의 이사장님의 이모님이셨다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지져야죠. 네. 이 개 같은 년아, 당장 내 딸 앞에 무릎 꿇고 빌어. 엄마가 손으로 의족을 잡고 시모의 머리통을 날리자 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싸움박질하던 두 동서도 이사장인 호식이의 경고에 바로 무릎을 꿇었답니다. 세 사람이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은 거죠. 개 교수, 박 교수, 그리고 서돈? 몰라. 세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 우리 누나의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 누나가 니들을 봐주러 가면 봐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인생을 조지게 해줄게. 파면으로 끝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해서 콩밥도 먹여줄 거야. 증거가 하도 많아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호식이의 말에 겁을 먹은 두 동서는 제 앞에 머리까지 박으며 석고대죄를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집안의 과오를 살리고 싶었는지 두 동서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우리 맏며느리, 교수야, 우리를 용서해 주렴. 이렇게 빌 테니 교수 동서들을 교수형에 처하게 하지 말아다오, 교수야. 형님, 존경하는 형님, 저희가 막말하고 무시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직접 무식한 건 저였어요. 이렇게 빌 테니 제발 이사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큰형님, 샤넬 교수는 잘라도 저는 살려주세요. 솔직히 잘못한 거로 치면 샤넬런이 100만 배는 잘못했잖아요. 저는 인연이 선도에서 맞장 붙인 것밖에 없다고요. 인연이 또 뒤통수를 치네. 야, 너 진짜 찌꺼운 맛을 보고 싶어. 미친년 지랄하네. 조또하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니년은 조소 파면 다 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 샤넬백 처먹은 만큼 감옥에서 썩을 거라고? 내가 썩은 동아줄을 계속 잡고 있을 줄 알았냐? 동서 둘이 사과하다 말고 싸움질을 계속해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둘 다 좀 닥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니들 하는 짓이 딱 그래 보여. 내 눈에는 둘 다 똑같은 년이라고. 세아가, 그럼 나는 다르지. 내가 이것들하고 연을 끊을 테니 너와 사부인 그리고 이사장님과 한 가족으로 잘 지내보면 어떻겠니? 정말 판타스틱한 사람이네요. 서로 살겠다고 지랄들만 하시네. 이봐요 어머님. 제 남편이자 당신 아들은 진작부터 당신과 연을 끊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륜에 끊느냐면서 말렸다고요. 그런데 이젠 말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 엄마한테 한 짓을 보니 절대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동서들, 자네들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지? 니들은 그냥 지옥행 열차 맨 앞 좌석에 태울 거야. 내 동생 호식이가 니들을 짓밟아 줄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자 세 사람은 오열하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제 발을 잡고 아주 하이트 기색이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을 받아들인 호식이는 바로 전화 한 통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찾아왔습니다. 샤넬백 교수와 노동특치 교수를 바로 끌고 나가더군요. 두뇌는 쇠고람을 차고 경찰차를 타고 크장했답니다. 그러자 홀로 무릎 꿇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을 뻗더군요. 세아가 나는 용서해주는 거지? 헤헤, 지네들은 진작부터 잘라낼 생각이었다. 내 체면을 살려줄 사람은 맏며느리인 바로 너야, 교수야. 이거 치우세요. 누가 용서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냥 좀 닥치고 그만 일어나세요. 제 남편도 당신이랑 연 끊겠다고 하잖아요. 호시가 사람 불러서 인연 좀 내 눈앞에서 치워줘라. 알았어. 밖에 있냐? 동생의 부름에 건장한 남자 둘이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팔다리를 잡고 차에 태우고 시댁까지 태워줬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 둘을 완전히 개박살 내버리고 하늘로 떠난 이모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흘 뒤 사촌 동생이자 대학 이사장인 호식이가 저에게 제안 하나를 하더라고요. 누나, 이제라도 대학에 들어오는 게 어때? 지난번에 공부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매형도 누나가 똑똑한 사람이어서 아깝다는 말을 자주 했어. 뭐? 대학? 에이, 아서라. 내가 무슨 대학이니. 그냥 남편 내조하면서 엄마랑 지지고 볶으면서 살랜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긴 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 시작을 못하고 있어서 남편과 호식이가 여러 번 조언을 해줬답니다. 그렇게 거절했더니 이번에는 엄마가 부탁을 하더군요. 효시야, 엄마 때문에 네가 불행한 시절을 보낸 거 정말 미안하다. 이 엄마가 못해준 걸 호식이가 해준다니까 한번 도전해보면 안 되겠니? 늦었다고 생각 들 때가 가장 빠를 때야. 그리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거고 엄마는 교수니가 높이 날았으면 좋겠다. 그럼 해보지 뭐. 엄마 소원이라는데 못 들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대신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못난 엄마를 받아주기만 하면 감사하지. 내가 못해준 거 앞으로 살면서 하나씩 해주고 살도록 하마. 그럼 이야기 끝났네. 엄마, 여보, 호시가 우리 사연 진짜 재밌고 통쾌하지 않아? 내가 요즘 듣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필립의 사연방이라고 말이야. 아, 그거 엄마도 재밌게 듣고 있는데 교수 너도 듣고 있니? 내가 최고로 애정하는 채널이야.
아무래도 대학에 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글 쓰는 걸 배워서 사연으로 보내봐야겠어. 엄마랑 나랑 헤어지고 살았던 이야기랑 걔 진상 시모와 동수들 이야기까지 말이야. 그렇게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며 사연에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제가 글쓰기는 초짜라서 많이 부족한데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사연의 엔딩을 알려드려야죠. 제 동서 둘은 똑같이 징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수는 파면되고 시동생들과 이혼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교수 동수들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동네에서 왕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며 시내는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다네요. 저와 남편 그리고 엄마는 셋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며 호식이와도 자주 어울리고 있답니다. 미국에 계신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 뵈러 오시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저는 대학 생활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40을 앞둔 나이에 대학도 다니고 임신까지 하는 급경사가 생겼네요. 그럼 여기서 끝을 내야겠죠?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